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자사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복지 제도 혜택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직원 할인이라고 부르는 그 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서가 그 할인 금액을 보고 이건 접대비입니다. 세금 더 내십시오. 이렇게 통보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황당한 상황이 실제 법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선고, 대법원 2025두 34,77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은 서울과 부산에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한 외국계 스포츠 의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편의상 한국스포츠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스포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스포츠 의류를 유통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한국 유통법인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본사 지점으로부터 운동화, 스포츠웨어 등을 공급받아 국내 대리점과 직영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특별한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매장이었습니다. 직원 매장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특별히 허가받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매장입니다. 한국스포츠의 직원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였습니다. 첫째, 한국스포츠 소속 직원들. 둘째, 물류창고 운영 등을 함께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 셋째, 창고에 인력을 파견하는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 넷째, 같은 글로벌 그룹 계열사 직원들. 이들은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 혜택 자체는 사실 이 회사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본사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정책이었습니다. 브랜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설계된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별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오던 이 제도에 갑자기 국세청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사업연도에 걸쳐 한국스포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삼세무서에 이런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들에게 준 할인 금액, 즉 정상 소비자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 그 차익이 전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3년에 걸쳐 한국스포츠에 거액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접대비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는 쉽게 말해 거래처나 사업 관계자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밥 한 끼 사주거나 선물 드리거나 술자리 마련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런 접대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만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은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송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송금이란 세금을 줄여주는 비용을 말하는데 그 비용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비용은 비용인데 세금 계산할 때 없는 셈 치겠다는 것이니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무서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나 파견업체 직원들은 한국스포츠와 업무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할인 혜택을 줬다는 건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접대비입니다. 한국스포츠는 황당했습니다. 할인 혜택은 그들과 친목을 다지려고 준 게 아닙니다. 글로벌 본사의 공통 정책에 따라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입니다. 이건 접대비가 아니라 그냥 할인 판매입니다. 한국스포츠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들에게 준 할인 금액이 접대비인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할인 판매인가?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직원에게 7만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세무서 주장대로라면 10만 원에 팔고 3만 원을 따로 접대비로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7만 원에 판 것입니다. 매출 자체가 7만 원이지 10만 원에 팔고 3만 원을 어딘가에 쓴 게 아닙니다. 이 3만 원의 차이가 매출 애누리인가 아니면 접대비인가?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한국스포츠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접대비로 보려면 특정 사람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인 제도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글로벌 본사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공통 정책이고 특정 협력업체와 친하게 지내려는 접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역삼세무서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도 한국스포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은 1심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서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할인 혜택을 통해 특정인과 친목을 쌓으려는 접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일반적인 접대란 밥을 사거나 선물을 주거나 술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써버리는 소비적인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할인을 하더라도 돈을 받고 제품을 판 것입니다. 일방적인 손실이 아니라 정상적인 할인 판매 거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셋째, 할인액은 애초에 판매 대금에서 직접 빼고 받은 것입니다. 이건 매출의 누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만큼 덜 판 것이지 세금을 줄이려고 빼돌린 돈이 아닙니다. 역삼세무서는 다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두 34,77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단 첫 번째입니다. 이 할인 혜택은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마케팅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추천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즉, 공통된 사업상 이해관계로 묻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협력업체 직원들과 친목을 쌓아 거래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접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접대란 향응이나 오락 선물처럼 회사에 일방적인 손실을 안기는 소비적이고 출혈적인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할인을 해도 판매 대금을 받는 거래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는 통상적인 할인 판매일 뿐 성격 자체가 접대와는 다르다. 이것이 두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세 번째입니다. 할인액은 정상적인 공급 가액에서 바로 공제된 것입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만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출의 누리의 실질을 갖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할인액이 회사의 수익으로 따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은 이건 접대비가 아니다. 역삼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회사 사업과 관련 있는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지출의 목적이 해당 특정인과 친목을 쌓아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접대비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에 대한 할인 혜택은 반드시 내부 규정과 글로벌 정책을 문서화해 두고 또 할인이 접대 목적이 아닌 사업 정책의 일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할인 대상이 특정 거래처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록해 두십시오. 셋째, 할인 판매 거래는 매출 애누리로 회계 처리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서류가 없으면 주장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오늘 판결의 한 줄 핵심 정리입니다. 할인은 판매입니다. 접대가 아닙니다. 목적과 실질을 보지 않고 숫자만 보고 세금을 물리는 건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판례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판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호는 실제 판결의 당사자와 무관한 가명입니다.